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초대 손님을 모셨어요.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더덕이고요. PD고요.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보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사랑스러운데 씩씩하기도 하네. 목소리 너무 씩씩하셔. 아, 그랬나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본인님 사실은 이번이 두 번째지만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네. 전공은 연기를 전공을 했는데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해서 뭔가 해소되지 않은 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어떤 중간 지점에 있는 꿈을 찾게 된 거예요. 뮤지컬 배우라는 꿈을. 그래서 뮤지컬을 지금 하고 있고, 완전히 뮤지컬만 하지는 않고요. 뭐 단편 영화나 연극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작년 말부터 저한테 이제 계속 꿈틀꿈틀 자라나고 있는 이 음악에 대한 꿈들을 조금 실현하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습니다. 곧 앨범 나오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뭔가 원래는 제가 그냥 커버곡 같은 거를 할 때도 조금 취미로 했다면 지금은 제가 기타 연주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싶어서 조금 더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연기를 했던 거는 전공으로 일단 시작했는데 네네. 거기에 어릴 적 계속됐던 꿈, 음악이란 네. 것이 접목돼서 뮤지컬 배우도 하시는 거고. 네, 맞아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해서 지금 무언가 하나씩 준비를 하시는 거군요. 네, 제가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지 않는 때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근데 항상 배우는 것들이 이 분야예요. 춤이 됐건 노래가 됐건 춤도 종류별로 배우고 진짜요? 네, 노래도 계속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는 제가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오는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뭔가 자유로움 같은 게 있어요. 기타를 치면? 네, 제 것을 한다는 느낌? 뭔가 작품을 할 때는 이제 제 작품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네. 누군가의 작품이라든지 제가 맞아요.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근데 기타 분명히 제가 다른 사람의 곡을 치고 있음에도 그 코드들을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이, 풀어내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근데 저는 그런 지식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어서 이거를 하면 내가 혼자 할 수 있고 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온전히 내가 주관적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네네, 본인만의. 맞아요. 네. 제가 창작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려워하는 편이에요. 진짜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너무 창작자 입장 같아 보이지만 제가 창작, 즉흥 이런 걸 되게 어려워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연습이나 준비 같은 거에 좀 더 집착을 하는 편인데, 네. 그래서 극도 즉흥극 이런 거 너무 어려워했어요. 너무 어려워하고 이렇게 즉흥 상황에서 상황만 던져주고 뭔가 하게 될 때, 왜냐면 제가 정답이 없는 걸 불안해하더라고요. 이거 비슷한데 우리 딸이랑. 정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어쩌면 늘 정해진 대로 살아오게끔 거의 그렇잖아요. 대학을 가야 되고, 맞아. 이 나이 땐 시집을 가야 되고, 아기를 낳아야 되고, 뭐 더 어린 시절부터는 더 촘촘히 뭔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늘 정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30대에 접어들면서 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구나, 드디어. 왜냐면 너무 다양한 삶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여전히 저는 정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제 마음속의 부딪힘들이 끊임없이 저를 계속 지배하고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혹시 부모님들의 스타일이 좀 그런 게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원래 그러신 것 같으세요? 제가 둘째 딸인데요.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 둘째 딸인데, 그래서 제가 막 기대를 많이 받았다 보다는, 저보다 먼저 걸어가고 있는 언니가 뭔가를 했을 때 엄마 아빠의 반응, 남동생에게 기대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미리 보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뭔가 이렇게 눈엣 가시가 아니게끔 가야 되는 길들을 제가 빨리빨리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뭔가 역시 둘째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네. 짐이 되지 않기 위한 표현이 조금 속상한 표현이긴 한데 네. 최근에 응파를 다시 보고 있는데 덕선이를 보면서 맞아. 근데 저도 진짜 많이 공감하고 그쵸. 네, 진짜 많이 울면서 봤어요. 덕선이 네, 그때 보면서. 그러니까 누구나 사랑받고 싶잖아요. 특히 부모님한테는. 근데 아이가 있으면 여럿 있으면 그게 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 더 생활력 있게.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네. 연탄가스를 마셨는데 네네. 보라하고 노을이는 데리고 나왔는데 덕선이가 혼자서 기어 나와서 혼자서 김치 국물 먹고. 근데 네.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 언니 이름이 보라예요. 웬일이야. 혹시 덕선이 아니세요? 근데 그 극 중에서 덕선이가 이름을 바꾸잖아요. 네. 저희 언니가 이름을 바꾸긴 해서 지금은 보라가 아니긴 한데 보라 보은이 이렇게 이렇게 이름이 보라였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더 몰입하면서 봤어요. 왜냐면 저도 언니한테 언니라고 잘 안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가지고 어릴 땐 왜 그러나 몰라. 네. 커서 둘 다 결혼하면 그렇게 자매들 있는 집들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언니가 시집 가고는 좀 더 많이 돈독해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그러면은 기질적으로 좀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으신 편이신가 봐요. 네, 완벽이라고 생각한 적은 사실 없긴 한데 좀 더 잘하고 싶고. 네,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은 그 모습을 통해서 저를 싫어할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준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제가 뭔가 겨우 얻은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잘 준비를 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대면하기도 오래 걸렸어요. 그런지 저도 생각을 전혀 못 하다가 그냥 당연히 잘 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작년에 이제 뭐 제이콥님이나 이렇게 책 읽고 글을 쓰면서 저를 대면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다 보면서 조금씩 알게 된 부분들이에요. 좋다. 그러게. 이미 해결되셨네요. 그래요? 하지만 그럼요. 계속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방황이란 말씀을 사실 시작 전부터 조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방황의 키는 뭘까요? 나를 방황하게 만드는 정답을 찾고 싶은 건가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제가 기피님이랑 잠깐 할 때 제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기피디님께서 저답게 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늘 제가 뭐 옛날부터 정말 20대 그 이전부터도 늘 본이다움 이 말을 제가 어디든 막 적어두고 다녔어요. 정말 저답게 살고 싶어서.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본이다움, 나다움, 나를 믿자 이런 것들을 늘 뭔가 되새기고 다녔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붙잡았던 것도 있고 근데 정말 이제 작년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끈덕지게 부딪혀 본 거예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 근데 저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알 것 같다가도 또 모르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나다움에서도 자꾸 정답을 제가 찾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데. 그래서 근데 계속 그 마음의 흔들림이 조금 주체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소중한 지금 방황이다. 시간이네요. 맞아요. 그 지금 30대 초반 이제 막 들어서는 30대에 뭔가 방황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그걸 5, 60대 하시는 분도 많아요. 맞아요. 그 40대 뭐 중후반에 인생 하프타임 하면서 그때 막 방황하는 분도 많은데 그러고 나서도 못 찾는 분도 많은데 어쨌든 지금 방황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쉬운 걸로 그러면 나다운 게 뭘까를 아직은 못 찾은 것 같다고 하시니 그냥 쉬운 질문 몇 가지를 하면서 본인님을 좀 알고 싶네요. 네. 본인님이 진짜 하면은 행복하고 좋은 것들 혹시 기억에 남는 것들 있어요?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을 되게 좋아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그것도 사실 찾아봤어요. 그 콤님이 진행했던 챌린지가 있는데 그 챌린지가 이제 책을 4주 동안 읽고 콤님이 주시는 질문에 세 줄이 됐든 긴 문장이 됐든 결론 짓는 글쓰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딱 이제 이맘때쯤이었는데 작년 이맘때쯤이었는데 그때 정말 간단한 질문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요?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들에 대답을 하면서 글을 쓰면서 엄청 많이 울고 엄청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챌린지를 신청한 이유가 제가 원래 그런 커뮤니티의 힘을 전혀 못 믿었어요. 왜냐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맞아. 얼굴도 대면하지 않고 무슨 뭔가를 줄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늘 대면하는 작업들만 해왔으니까. 그리고 그 코로나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되지 않기 전에는 정말 오프라인으로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사실 작년 초에 배우를 그만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내가 그럼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자. 그래서 제가 그 챌린지를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거라도 한번 잡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대면을 했는데 결국 좋아하는 게 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결국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오히려 콤님은 돈이 안 되는 걸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수익과 관련 없이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거. 그래서 콤님은 그게 막 서핑,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취미랄 게 없고, 왜냐면 흔히들 취미로 하는 것들을 제가 잡으러 하고 있으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조금의 수학이라면 수학일 것은 연기가 아니고 노래였어요. 네. 그래서 하지만 뮤지컬 배우는 노래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찾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를 기점으로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그래도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진 않아도 되겠다라는 다짐은 생겨서 작년에 또 되게 열심히 제가 제 일을 계속 하면서 보내긴 했는데요. 감사히도. 네. 작품에도 연이 닿아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답답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해결이 안 됐구나. 네. 왜냐면 딱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좋아했던 모먼트들은 있거든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막 뭐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서 햇빛 받으면서 커피 마시면 너무 행복하고 저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머리 좀 덜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기대가지고 책 읽고 이런 순간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때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서 기록을 해본 적도 있어요. 훨씬 어렸을 때. 그래서 근데 그 순간순간들은 내 인생에 관여할 수 있는 건가? 걔네들은 네. 그냥 질문거리가 하나 생긴 게 네. 노래나 이런 부분이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재밌어지신 거예요? 아니면 노래 부르는 그 행위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샤워하고 나와서 그러는 느낌하고 비슷하게 그냥 행복하신 거예요? 원래 노래를 엄청 좋아했던 거 맞는 것 같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늘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서서는 아니고 꼭 자기 전에 이렇게 저희 3남매가 누워가지고 그때 유행하던 노래들을 계속 부르면서 손으로 이렇게 안무를 만들면서 누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춤췄던 기억들이. 야, 좋은 집안이다. G.O.D 노래를 부르면서 엄청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 제일 못했던 게 남들 앞에 나서는 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는 오히려 유치원에서 막 주인공하고 이러는데 저는 7난장이 하고 그랬거든요. 백설공주를 할 사람 손 드세요 했는데 손을 들고 싶어도 못 들었어요. 조금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6살인가 7살 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가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또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는 가수를 꿈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나는 할 수 없는 것.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쟤네들은 꿈이 가수여도 되는데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을 지금 생각하면 진짜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왜 서열 같은 거 있잖아요. 애들끼리에도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는 네. 그런 게 있죠. 그런 것들에서 저 친구는 활발하고
뭐 이러니까 해도 되고 예쁘고 이러니까 되고 나는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항상 조금 늘 내가 이 집단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계속 순위를 매겼구나. 네. 내 자신을. 네, 본능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혹시 연기를 그만두고 싶었던 것도 그거랑 맥이 같이 해요? 네, 그렇죠. 없지 않아 있어요. 조금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저만큼은 못하고 내 실력이 그만큼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계속 네. 연기해도 되나? 이미 저기로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근데 그런 게 또 막 아주 제 마인드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실제로도 앙상블 라인을 타버리면 메인 캐릭터로 올라가는 길이 거의 없어요. 정말. 네, 앙상블 라인을 타면 올라가기가 진짜로 하늘의 별 따기. 생각보다 그런 루트가 거의 없고. 앙상블 라인이라 하면 그 뒤에서 백업으로 노래 부르는 그런 네, 거예요? 실제로 뮤지컬에서도 뒤에서 춤추시고 노래하고 이제 그림이 되는. 네네네. 배경처럼. 네. 근데 이제 분명히 그 앙상블에서도 이제 조연 역할이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앙상블 중에서 충분히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메인 배역들의 언더커버를 하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이 작품에서 메인으로 서기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죠. 티켓 파워가 약하다든지. 이해된다. 네. 근데 뮤지컬은 굉장히 상업적인 분야다 보니 그게 이제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티켓이 정말 15만 원 혹은 그 이상이 맞아요. 돼버리는 시대가 돼버려서 근데 너무나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앙상블이나 이렇게 했을 때 만족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심지어 그 앙상블로 데뷔도 진짜 어려워요. 진짜? 네. 저도 정말 내로라 하는 작품들의 앙상블은 해본 적이 없고 정말 지금 이제 제 주변에는 동료들은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들도 늘 고민이에요. 앙상블로서 그래서 슈퍼 앙상블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막 30대 후반 혹은 그 이상이 되어도 계속 앙상블밖에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질문이 여기서 생기는 게 이건 사람마다 달라서 네. 그냥 내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무대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 그 자체만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앙상블이든 뭐든 크게 개의치는 않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물론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 안 돼 라는 거를 느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내가 진짜 본질적으로 그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뭐라 그러나 다 이게 서열화 시켜놓은 게 특히 한국 사회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또 한 가지 3번은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미래에 설 곳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인지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좀 다 복합적인 부분인데 물론 네.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앙상블은 노래를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맞춰야 되니까. 그렇지. 합창에 주로 들어가고 혹은 합창의 어느 한마디를 혼자 부른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인물로서 내가 한 곡을 감정적으로 쭉 끌고 가는 곡들이 아니고 정말 이게 돋보이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 때문에 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더 잘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이게 물론 저도 그 앙상블들을 다 일반화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제 생각만 얘기했을 때는 노래를 부른다 무대에 선다의 해소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배우로서의 해소가 없어요. 여기서 배우로서의 해소는 제가 느끼기에는 나를 온전히 보여줄 수 없다는 아쉬움? 그것과 인물로서 표현되어지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래도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인물을 해석해서 내가 이렇게 드러내는 그 행위 자체가 조금 약할 수밖에 없죠. 네, 카타르시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내가 완성을 하나 했구나라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네, 거기에서 오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기계처럼 움직이게만 되니까.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개성이 처음엔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솔로 데뷔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지금 말씀하셨던 앙상블 라인에 들어있으면 그럴 기회로 갈 수 있는 게 차단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나다운 모습으로 나만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아쉬우신 거네요. 네, 인기가 굉장히 얻어지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존재를 하긴 해요. 앙상블 활동을 하시다가 메인 캐릭터로 된 뭐 이제 박해나 배우님이나 뭐 안시아 배우님 같은 경우도 계시긴 계신데 그게 정말로 어떤 케이스여야 가능하냐면 이제 외국인 디렉터가 네. 이 친구를 써야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해결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말 외국적인 시각으로 이 역할은 저 여자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가 되었을 때 이런 시기일 때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실력적인 부분보다는 네 어쨌거나 네 티켓을 팔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정말 적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거에 뭐 올인할 정도의 열정이 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애초에 뮤지컬이라는 곳이 제가 원하는 무대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더 작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배우로서 관객들을 만났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게 근데 물론 대극장에서 제가 인물로 서본 적이 없으니 하지만 소극장에서는 제가 인물로 설 수 있잖아요. 네네. 제가 실제로 이 인물을 분석해서 대사를 하고 그 인물로서 존재하고 그리고 이 관객들이 내 지인들일지언정 나를 보은이가 아니라 그 인물로 봐주는 경험이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해서 감동받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크게 행복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아시네요.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를. 근데 그 경험이 이제 많아지면은 네. 좋을 것 같은데 그 경험들은 혼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냐면 제가 쓰고 제가 극장을 섭외하고 뭐 이게 가능하면은 이것도 어쨌거나 그 자본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기타와 노래에 마음이 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극을 만들기에 조금 더 용이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네.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펼쳐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그게 어쨌거나 큰 길로는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계속 제 마음에 막 이게 잔잔한 웅덩이에 돌이 자꾸 던져지는 것 같은 고민들이 자꾸 누가 생기는 돌 거예요. 던져요? 배치해줄게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엔 스스로가 던지는 건 맞죠. 근데 어떤 돌멩이들이 어떤 돌멩이들이었을까요? 이게 가장 큰 거는 제가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왜냐면 이게 결국에 보면은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해서 되겠어? 이게 진짜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같은 분야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그 고민의 끝에 내린 결론으로 지금 같이 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성과를 냈을 때 찾아오는 조급함. 맞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저는 이제 30대를 지난 지 한참 됐으니까 그때를 기억해 보면은 그냥 모든 게 불확실하니까 그게 되게 많이 마음이 도대체 안개 낀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쎄 깊이는 모르겠는데 저는 본인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무언가 온전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조금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욕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를 찾는 그 지난한 세월이 지나고 났더니 진짜 내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구나를 진짜 알게 되는 순간이 오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찾아가는 그 중간 길이니까 길목에서는 이게 얼마든지. 필드가 달라서 그러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심하게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는 필드에서 생기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스타 하나에 나머지들은 그 스타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모두 다 이제 가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어느 필드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IT 쪽에 있었고 네네. 몇 번 얘기 드린 적 있지만 제 옆에는 아래 한글을 혼자 다 만드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천재 개발자란 거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위축될 수 있고 내가 저만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게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내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필드였던 반면에 예술 쪽이 심하게 피라미드이고 일부한테 거의 모든 보상과 인정이 몰리는 구조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도 해보느냐 하면 저는 춤 잘 모릅니다. 저희 딸아이가 춤 선을 볼 줄 알다 보니 이게 보여줘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보다 보면 알게 되는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프로 댄서들하고 아이돌에서 춤을 잘 추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면 프로 댄서가 있고 그냥 걸그룹에서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상이나 이런 게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 아이돌 그룹에 있는 이 친구가 훨씬 더 보상을 많이 받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춤이 최고여서가 아니거든요. 보컬로 가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컬로 최고여서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단지 이 사람은 아이돌 그룹 내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그리고 춤과 노래가 적정 수준에서 조화를 이룬 거잖아요. 이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떤 하나로 세계 최고가 된다는 것은 거의 이거는 타고난 부분에다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건 쉽지 않다고 보는데. 맞아요. 그런 면도 있고 또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 세계의 어떤 탑 레벨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분야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가서 딱 성취했던 순간 아까 머리 감고 살짝 이렇게 누워서 책 보는 그 순간처럼 거기에 터치한 순간은 되게 행복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그 행복이 똑같이 지속될까 했을 때 어느 분야나 사실은 그런 어떤 막 짜릿한 어떤 행복감은 순간일 것 같다.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머무르면서도 계속 행복하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무언가를 또 스스로와 또 무언가를 해나가야 되는 게 사람의 그냥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비교를 네.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재능적인 측면이나 어떤 한 필드 갖고 비교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아까 천재 개발자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졸업하고는 한참 있다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왜 돈을 못 벌까? 이게 또 다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깨닫고 또 그쪽으로 돈을 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생각은 굉장히 넓게 해봐야 되고 좁게 요 필드에서 여기서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더덕님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실 때 포커스가 내려놓음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것도 맞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목표가 없이 사는 삶이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표를 갖고 막 달려가다가 순간 햇빛이 있는 데서 이렇게 책을 볼 때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지 내가 늘 그러고 있으면 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인간 본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이제 분위기 전환으로 네. 다른 질문을. 네. 나는 어떨 때 너무 슬프다. 불행하다. 아, 불행하다. 와, 이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내 가슴을 막 두드릴 정도로 무너지는 억울하거나 느낌, 이런 거. 불행한 적이 없었나 무너지는 보다. 느낌이요? 무너지는 느낌. 이거는 제가 최근 비교적 최근에 처음으로 느껴본 감정인데, 이거 진짜 내가 안 하면 나는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게 나밖에 없구나. 그런 대면을 이번에 처음 한 것 같아요. 제가 혼자 독립을 한 지가 한 6년, 7년 정도 됐거든요. 꽤 됐네요. 네, 그리고 이제 친구랑 같이 살았던 걸 빼면 혼자 산 지는 딱 한 4년, 만 4년 정도가 돼 가는데 늘 저는 이제 올라와서는 부모님 지원 없이 계속 제가 혼자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근에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내가 안 하면은 나 진짜 굶어 죽는구나. 인생에 대한 무게가 갑자기 제 어깨에 턱
턱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에 이게 막 샤워하다가 눈물이 막 저절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진짜 내가 기댈 데가 없구나. 물론 엄마 아빠 다 너무 건강하게 잘 계시고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늘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본가가 부산인데 네. 아이 안 되면 부산 가면 되지 이 생각이 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네. 물론 절대 안 내려가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정말 쫄딱 망해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사람은. 그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 네네. 엄마 아빠를 내가 더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뭔가 효도하고 싶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꾸 이제 나이 들어가는 게 이제 정말 눈으로 보이니까. 효녀시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늘 이렇게 자녀들이 계속 엄마 아빠에게 계속 신경 쓰여야 되고 챙겨줘야 되는 존재이기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 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니까. 너무 기특하다 근데. 책임감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근데 그러면서 이거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막 용돈을 막 드리고 이럴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가 정말 잘 살아야 그게 진짜 효도겠구나. 그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정말 올바르게 살고 있나? 너무 열심히 살고 있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군요. 아마 그거는 이유는 성과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지 않으니까. 네, 내가 뭔가 정말 쥐고 있을 게 없으니까. 뭐 돈을 그만큼 벌지 못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절 조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성과, 결과물. 이게 네, 좀 큰 것 같아요. 존경하거나 아니면 멘토거나 뭐 등등등 내가 좋아하는 인물들이 그런 분이세요? 막상 또 존경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사실 떠오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막 롤모델 이런 거 설정도 전 되게 어려웠고 근데 지금 이제 일상에서는 너무 멋진 분들을 진짜 정말 작년부터 많이 만나서 와 진짜 저 존경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오히려 꿈을 찾아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진짜 멋있고 그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얼마를 벌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신 분이시구나. 현실적이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돈을 막 이렇게 사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가 번 만큼 그 번 거 내에서 적당 모으고 제가 배우고 싶은 거에 쓰는 스타일인데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를 아무 생각 없이 마구 운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배우고 싶은 거에 막 투자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나는 언제나 뭔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계속 현실적인 것만 내가 현실적인 것만 결과물, 성과, 계약금이 얼마지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마다 조금 현타. 그거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살아가는 네. 맞아요, 내가 맞아요. 정말 생각 없는 사람들은 일단 질러놓고도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보이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제가 약간 그런 쪽이거든요. 아무 생각이 제가 없는. 그래서 속이 타요, 저분이. 근데 그러신 스타일 아니시네. 네, 뭐 그건 확실해요. 저 고민을 엄청 거듭해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제가 뭔가를 선택해서 하나를 얻으면은 재선택할 기회가 없었어요. 한 번의 선택으로 그렇지. 최대한 좋은 걸 골라야 되는 상황에 늘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당연히 그래온 것 같은 뭔가 이 휴가라는 시간이 생겼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잘 쓰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 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창의적이면서 내가 무언가를 롤을 할 수 있는 거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왠지 그런 맞아요. 느낌이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궁금해지는 건 노래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거는 너무 와닿고 그 외에 혹시 살면서 정말 행복했던 이런 거는 배울 때 정말 좋았고 이런 거 할 때 되게 좋았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은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또 예를 들어 책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책 좋아하세요? 그 자기계발서를 열심히 읽긴 읽었는데 네. 좋아해서 제가 의지로 선택하는 책들은 사실 에세이나 소설을 좋아하고 어떤 에세이, 어떤 조금 제가 분야를 좁혀와 볼게요. 소설도 장르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에세이도 굉장히 버라이어티하잖아요. 맞아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에세이는 최근에 그 양희은 쌤 그러라 그래 읽었고 그렇게 삶이 잘 녹아있는 네. 에세이 뭔가 좀 확실히 좀 힐링 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을까가 궁금해지는 그래서 에세이를 읽거든요. 저는. 왜냐면 양희은 쌤이 서사를 따라가는구나. 네,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나도 뭔가 내 길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거에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소설은 최근에 되게 재밌게 읽었던 건 그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게 진짜로 그냥 딱 힐링이 되고 따뜻한 책이거든요. 대충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 서점 주인이 네. 그 원래는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이혼도 하고 직장도 때려치고 서점을 대뜸 차리는 내용이에요. 진짜 완전 무너진 상태에서 서점을 차려서 근데 그 서점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 좀 인생도 배우고 삶도 배우고 그렇게 그냥 그것도 결국 일상의 이야기인데 사실 일상의 이야기지만 판타지일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쵸. 그런 마음으로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일상과 밀접하게 정말 실생활에 있는 프로그램 이야기도 적혀 있고 막 무한도전이라든지 막 그런 게 적혀 있어서 진짜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런 곳이. 가장 공감되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였어요? 덕선이한테 공감했듯이. 그게 그냥 결국 그 사람도 제가 느끼기에는 어릴 때 꿈을 쫓은 느낌이거든요. 그분도 그 서점을 선택한 이유가 그리고 이 서점이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 않고 내가 현실적으로 이 서점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하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도 계속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나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국에 내 꿈을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모하고 하지만 그게 힘들어도 즐겁게 해나가는 모습들 자체가 좋았고 그리고 그 서점에서의 일들만이 아니고 그 서점 주인이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이 이제 사회에서 알게 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회에서 알게 된 이 포인트예요. 어릴 적부터 알던이 아니고 사회에서 알게 된 어느 이제 여자 자기 또래 혹은 조금 더 어리고 조금 더 아는 친구는 아니지만 그런 나이대들 분들이랑 자기 집에서 그냥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나와요 그 책에. 근데 그게 되게 저는 정말 그리고 어쨌거나 이혼도 했고 그런 타이틀이 있음에도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되게 좋게 느껴졌어요. 연기를 하실 때 딱 맞는 배역이 있으셨다면 어떤 배역이 있었을까도 궁금해지네요. 제가 늘 맡았던 역할들이 조금 어린 역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공감도 하기가 그러니까 이 인물을 표현하기 위한 감정 정서보다는 외적인 것들, 말투, 목소리, 걸음걸이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 8월에 맡게 된 역할이 이제 20대 후반의 그 여행객이었는데 저랑은 엄청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오히려 극점에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요? 네, 정말 즉흥으로 여행을 떠나고 여행객임에도 불구하고 이쁜 건 다 사서 다 가방에 넣고 그 정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진짜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보헤미안 같은. 그래서 막 옆자리에 사람이 있든 말든 그냥 자기 거 막 하다가 툭 치고 막 물 쏟고 막 남의 펜도 막 그냥 쓰고 좀 이런 천방지축 이런 느낌인데 와 제가 너무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연기하는데 대본을 읽을 때는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이거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요? 이렇게 되니까. 네네. 이걸 이렇게 하면은 왜냐면 물을 막 뱉고 그래요. 자기 물이 아닌 걸 마시다가 물을 뱉고 그럼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물 주인이
진짜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해도 관객들이 저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 인물이 매력적인 인물이니까. 그래서 뭔가 그 인물을 연기할 때 오히려 되게 다른 사람인데도 되게 애정하는 캐릭터가 된 경우.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까지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글은 에세이 중심으로 쓰시는 편이세요? 제가 쓸 때요. 네. 완전히 제 감정 위주로 써요. 진짜. 소설을 써보실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소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연기하고는 대본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은 최근에 해봤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네. 저희 여기 같이 방송하셨던 분 중에 굉장히 내성적이세요. 그런데 SNS 활동은 완전히 다른 페르소나로 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분한테 맞나 봐요. 근데 이걸 저한테 대보면 전 안 돼요. 저는 이게 같은 게 편한 사람인 거죠. 근데 본인님은 그 둘을 즐기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럴 수 있는 탈출구를 많이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소설을 써보시는, 근데 대본을 써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방송하시는 분 중에 공포소설 쓰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귀여우시거든요, 그분. 공포소설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예의 바르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인데 영화도 공포 영화만 보고 맞아요. 예를 들어 김영하 같은 경우는 호러 소설을 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분한테는 힐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무의식의 해소죠. 그렇죠. 무의식에 이렇게 억압돼 있는 것들의 해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볼 때 때려부시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에 안 그러는 사람이니까 그냥 대리만족하고서 끝내는 거예요. 저는 때려부시는 게 힘들어요. 평상시에 좀 깡패 같아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도덕님은 의미를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미 없이 때려부시는 걸 싫어하세요. 맞아요. 저는 약간 의미충이긴 해요. 그래서 좀 다른 생각이 들면서 왠지 본인님은 그런 걸 하시면서 이렇게 힐링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유튜브를 하시더라도 내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약간 연기하는 느낌이 훨씬 더 본인님한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그러네요. 그러게.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님이 열심히 내가 생각하던 경로를 또박또박 열심히 왔던 거고 이 경로로 왔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경로는 없을까? 이걸로 내가 될까 싶은 고민이 생길 때 이제 약간씩 방황도 하고 남의 컵에다 물 쏟는 물 뱉는 네. 그 느낌으로 한번 맞아요. 뭔가를 만들어 보시면 그래서 경로 이탈을 맞아요. 해보는 걸 우리가 적극 어떻게 해봐야겠다. 맞아요. 도와줘야겠다. 예기치 않은 상황. 이게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겠지만 가끔씩은 해봐도 되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일탈. 갑자기 자우림의 그 신도림역에서 뭐 스트립쇼를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뭔가 그럴 수 있는 이런 탈출구를 가져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작품 네. 그 아까 그 물 뱉는 그 네. 작품의 작가이자 연출이었던 네. 언니가 본인을 굉장히 많이 투영한 인물이었거든요. 그 인물이. 네. 결국 그 언니는 저랑 되게 극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극점에 있으나 또 이제 추구하는 것들이 또 뭔가 비슷해요. 결 자체는. 진짜 그래서 오히려 이 톱니바퀴가 너무 달라서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또 나눌 때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언니가 뭐 이렇게 충동을 좀 따라봐. 막지 말고. 맞아요. 하루에 하나씩만 충동적이게 행동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뭐지? 재밌어요. 이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제가 회사 딱 들어갔을 때 동기들끼리 모여서 뭔 짓을 했느냐 하면 우리 하루에 말 나오면 그냥 하자. 그래서 약간 헛짓거리 같은 짓을 가끔 했어요. 그 매일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근데 그게 은근히
힐링이 됐었나 봐요. 저도 그랬었고 같이 계셨던 분들도 그랬었던데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봐야겠다라는 저희랑 생각은 해보시죠. 염두에 두고는 있으나 늘 이제 좀 관성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추운 때 원래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엄청 신경 쓰는 편인데 아이스크림이 딱 먹고 싶길래 그냥 아이스크림 사 먹었거든요. 그 정도 충동 따라가 보고. 오, 잘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첫 술에 배부를 믿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여담이긴 네. 한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20대 초반 이때 주량 모를 때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술만 먹으면 고집을 그렇게 피우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고집을. 이쪽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 자꾸 저쪽이라고 한다든지 엄청 운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서 내가 뭔가 억압된 게 있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다. 기억이 안 나요. 푸시는 거구나.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네요. 너무 내가 충동을 안 따라서 술 먹고 그렇게 따랐나? 왜냐면 이거 너무 위험한 얘기긴 한데 6차선을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친구들이 너무 놀랬겠다. 그래서 선배들이 저 잡으러 뛰어오고 새벽이라 근데 차가 없기는 했는데 저는 그거 듣고 선배 말도 안 되는 내가 무슨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네, 기억이. 그래서 저는 술 안 마셔요. 제가 이제 블랙아웃 된 그걸 알았구나. 네, 그래서 이거 마시면 안 되겠다. 네네. 진짜 억압을 너무 많이 하시는가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신 빡 차리고 있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 의식 밑에 무의식이 있잖아요. 그 빡 차리는 의식이 무언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살고 싶은 어떤 목표도 설정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대로 사는데 사실 무의식 안에는 이걸로 해소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의식을 붙잡고 있던 거를 술로 싹 잠재워버리면 나오는 거지. 고집불통이. 근데 그거를 나도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고 막 이런 거. 깨어있는 상태에서 해볼 수 있는 걸 하나씩 둘씩 해보시는 건 저는 강추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방황이 아닌 것 같아요. 도리어 방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받았어요. 길대로 가면은 안 된다고 나한테 오히려 좋은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 네. 이거 아니다 이렇게. 네. 너 그렇게만 말고 다른 방향도 많아. 네 인생은 한 번뿐인데 꼭 그것만 가야 되는 거는 아니야.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또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심리상담 받았던 때가 있는데 네. 그때 또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술 먹은 자아를 일상에 데려올 수 없겠냐고.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걔를 어떻게 데려와요, 선생님? 걔는 일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걔는 안 돼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걔 돼요. 걔가 나오면 제가 봤을 때 갖고 있는 능력, 잠재력이 훨씬 더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포텐 터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그러실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지금도 늘 아까도 계속 했던 제가 발견했다고 했던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뭔가 혼자서 되게 좀 자유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또 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지는 거예요. 또 뭔가 만들어지고 보여주고 싶은 그게 또 생겨가지고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균형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의식적인 행동들이 사회를 살아갈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내 걸 죽이면서 이러니까 힘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갖고 있는 잠재력도 세상에 못 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본인님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본인님 자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가진 탤런트가 많아서 어쨌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본인님 상태에서 본인님이 지금 목표로 설정한 저만큼 잘하고 싶다가 저기 있잖아요. 본인님 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간 다음에 내 모습을 보여줘야지 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할 거니까 던져놓고 거기 갈 거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모습 보여주는 게 다른 사람도 볼 때는 본인을 보면서 그 스토리에 너무 감동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땐 이랬는데 기타 칠 때 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삑사리도 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어쨌든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잘할 건데 그 과정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감동이잖아요. 원래 잘했어는 감동이 별로 없는데. 맞아요. 그래서. 스토리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 스토리를 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내 성장 스토리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걸 정말 머리는 아는데 이게 나오는 게 창피해요. 맞아요. 쉽지 않죠. 그게 되면 쉽게 되면 지금 고민을 안 했죠. 맞아. 근데 그 내려놓는 시점이 꼭 올 거예요. 올 거라고 보고 저는 제가 그 예전에 30년 전에 아나운서 할 때 그 첫날을 기억해요. 처음 무언가를 찍었던 날. 그러니까 입사를 하고 나서 뭔가 막 이러다가 새해 인사를 처음으로 그 카메라 앞에서 찍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한복 입고 다들 직원들 다 해가지고 아나운서 한복 입고 새해 인사 그냥 한 거예요. 달랑 그거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니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회식했거든요. 회식하는 내내 울었어요. 왜요? 나는 왜 입이 저렇게 삐뚤어져 있으며 인사 하나 하는 것도 못 해가지고 저렇게 그러면서 내가 무슨 방송 일을 한다고 막 이러면서 그날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카메라를 통해서 봤더니 너무 정직하게 다 보이잖아요. 내가 상상했던 내 이미지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많이 속상했는데 그날 막 울고 나서 그냥 내 모습을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요. 안 그러면 직장 생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나는 원래 저래. 어쩔 수 없어. 그냥 가. 네. 공감. 그래서 성과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학 준비를 하다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방에서 한 달 동안 안 나온 적 있어요. 근데 군대를 안 끌려가기 위해서 원서를 넣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 하도 방에만 있으니까 어머니가 직접 내실 수도 있었는데 저보러 내라 그러셨어요. 전철 타는데 멀미하는 거 아세요? 그 정도로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결심했던 게 하나 있어요.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하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항상 나오는 건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는 거를 받아들이기로 했나 봐요. 그러면서 뭔가 이 또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로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좀 자유로워지니까 그때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를 없애면서까지 그러는 거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이게 우리 셋 다 기질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걸 맞아요. 극복해가는 과정을 아마 맞아요. 본인님이 찾으실 텐데 그거를 그냥, 기록해 맞아요. 놓으시면 맞아요. 그걸 그리고 대본으로 쓰시면 뭔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되게 잘 들여다보고 있다고 어릴 때부터 좀 착각을 많이 해오다가 근데 저는 항상 저 말고 저 빼고 다 봤어요. 저 빼고 다 들여다보고 이들이 나를 아니꼬아하지 않을 정도로만 선택하고 그 정도로만 표현하고 그 정도로만 행동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글을 제가 한번 남긴 적이 있는데 진짜 너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근데 그거를 몰랐어요. 그냥 몰랐어요. 나는 원래 눈치를 잘 보고 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빨리 좋아할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장점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눈치가 빠르니까 뭘 원하는지 아니까 맞아.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하니까. 네. 근데 결국 그게 다 저를 재단하고 있는 거예요.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선택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걸 모르다가 이게 너무 막말로 좀 짜치는 거예요. 내가 남이 안 이꼬아하지 않을 정도만 한다고? 이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치. 작년 말이었거든요. 네. 불과 한 달 전.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안 그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실행이 어려운 건데. 맞아. 네. 왜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저 같은 캐릭터들을 많이 원하니까. 맞아요.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자꾸 하니까. 그런 속담 때문에 또 그래요. 모난정이 모난 돌이 돌이 정 맞는다. 맞는다. 요즘은 모나야지 뭔가 드러나잖아요, 사회에서. 맞아요. 그래서 괜히 뭔가 인스타그램 하는 거, 책 읽고 기록 남기는 거, 혹은 막 팟캐스트 나오는 거 이런 것들도 남들이 볼 때 네가 이렇게 할까봐 잘 말을 못해요. 이것도 맞아. 남의 눈치 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보든가 말든가 상관없는데 너무 상관 있어 했었던 거예요. 제 지난 역사들이. 근데 너무 훌륭하다. 이거 하나씩 맞아요. 들여다보고 알아가고. 그래서 계속 그냥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이콥님이 진짜 저는 계속 귀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콥님 귀인이라고 하는 사람 진짜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 들여다보는 과정들이 글쓰기일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저는 뭐 일기를 쓰던 사람이긴 했는데 이게 매일 하는 것과 어떤 딱 한 문장을 붙잡고 하는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 들여다봐지는 깊이가. 그냥 원래 제 일기는 그냥 거의 토해내는 거였어요. 열받아! 이런 식의 감정만 이렇게 드러내는 거였는데 오히려 그거를 어느 한 지점으로 정리를 하니까 무조건 결론을 내라고 하거든요. 콤님이. 그런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정리해서 뱉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너무 훌륭한 본인님의 맞아요. 지금 네. 지금 순간의 기록입니다. 네. 일탈을 함께 해보시도록 하시죠. 네. 네, 그런 무언가 거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하고 싶네요. 네. 본인님이랑.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방황에 대한 이야기 또 토해내고 싶은 어떤 부분이 없을까요? 지금 다 얘기한 건가요? 네, 그래도 되게 저 솔직히 진짜 오늘 걱정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제일 문제는 그거예요. 누가 내 이야기를 궁금해할까? 에서 오는 걱정이 제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듦에 있어서도 이걸 누가 볼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노래를 누가 들을까? 뭐 이런 생각들. 그거가 또 결국 성과랑 연결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거가 자꾸 저를 붙잡아서 그것들보다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로 많이 좀 포커스를 가져와야겠다라는 맞아요.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세상에 많은 갈래길 중에 일단 양갈래길을 선택해보죠. 하나는 나의 커리어를 위한 길, 하나는 나의 해소를 위한 길. 이렇게 가볼까요? 두 가지로? 그래서 꼭 여기서는 성과를 안 내도 돼라는 게 뭐라도 하나 있어야 숨을 쉬실 것 같아요. 성과를 안 내도 되는 부분.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저는 늘 취미로 시작한 것도 성과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뮤지컬 할 때 보통 발레, 현대무용을 많이 배우거든요. 네. 뮤지컬에 지금은 조금 또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발레랑 현대무용을 배워오다가 제가 또 중학교 때는 또 힙합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춤을 더 좋아하는데 계속 그게 아닌 것들을 배우니 또 잘하시는 분이랑 비교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정말 취미로 춤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1등을 해야겠는 거예요. 정말 취미반이라서 다 직장인 분들이고 안 그래도 되는데 계속 이렇게 또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거를 또 제가 다 편집해가지고 막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에 막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성과를 자꾸 찾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또 릴스 같은 거 올리다 보면 하나씩 터져요. 막 좋아요가 막 300개씩 찍힐 때도 있고 그러면 또 그거를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무런 게 없음에도 저는 솔직히 물론 돈도 중요한데 많이 봐주는 게 저한테는 엄청 크게 뭔가 채워져요. 인정받는다라는 느낌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해소할 수 있는 뭔가를 찾긴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과를 벗어난. 네네.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인정을 이게 매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매 순간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를 인지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자기계발서도 자기 기질에 맞춰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타자들이요. 잘 치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3할이에요. 즉 10번 들어서서 3번 안타 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3번 안타 치더라도 효율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칠 때 치고 쳐야 될 때 못 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스펙트럼이 이제 다양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성과 중심으로 자꾸 돌아갈 때 그래 서멀 타자도 대단하고 저 농구도 되게 좋아하는데 3점 슈터 기껏해야 40%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근데 우리는 백발백중이길 바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보면서 아 이건 내가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 리스를 100개를 올렸어. 나는 평범하잖아. 세계 최고 아니잖아. 그럼 한두 개 정도 잘 되면 되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게요. 기피디님도 이제 내려놓음을 말씀하시네요. 아 이게 저는 네. 완전히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네. 완전히 내려놔 버리면 사람이 목표가 없어서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스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강박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 모든 곳에 성취해야 된다.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된다. 없다. 사람에 대한 요구도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고른 배우자니까, 내가 고른 친구니까 이래야 돼. 내가 낳은 애니까 이래야 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맞아요. 다 사람인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바라지 않는 것 또한 무관심으로 갈 수 있으므로 바라는 건 좋은데 선 아니면 바라는 포인트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완전히 내려놓자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려면 산에 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본인님의 방황기를 들으면서 방황 안 하고 계세요? 네. 그 방황기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 방황이다. 이런 진정한 생각도 방황을 들고. 하시기를 바라며. 네. 지금 진정한 방황이죠. 지금 마음으로는 충분히 나오시라고요? 네. 탈출 한 번씩 탈출하시라 하면서 오늘 본인님 목소리 안 듣고 갈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본인님 노래로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마치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 자리 끝까지 같이 해주신 제이콥님께도 감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